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6년 2월 20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면 오늘 하루 부동산 뉴스는 끝납니다. 실수요자도 투자자도 정책에 민감한 분들도 오늘 꼭 알아야 할 뉴스 10개를 지금부터 차분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한 문장으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물은 쌓이고 거래는 멈추고 정책은 조여드는 3중 압박의 하루입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TOP10 첫 번째 뉴스입니다. 1위 대통령이 직접 꺼낸 말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 오늘 가장 무게감 있는 뉴스부터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공식 석상에서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을 향해 매우 강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바로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이라는 말입니다. 나라를 망하게 할 수 있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부동산 시장 전체를 이렇게 규정했다는 것, 단순한 수사가 아닙니다. 특히 이번 발언에서 주목할 부분은 시장 담합에 대한 영구 퇴출 검토라는 대목입니다.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거나 분양가를 짬짬이 하거나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리는 행위를 반복할 경우 시장 참여 자체를 영구적으로 막겠다는 경고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건설사든 시행사든 임대인이든 시장을 조작하는 행위가 적발되면 두 번 다시 이 시장에 발을 못 붙이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관련 정부 발언은 대부분 세금을 올리거나 대출을 조이는 수단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결이 다릅니다. 행태 자체를 규율하겠다는 방향, 즉 무엇을 얼마에 사고 파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행동하느냐를 직접 통제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이 발언 이후 나올 후속 정책들 예를 들어 담합조사 강화, 신고 포상제 확대, 분양가 상한 제도입 논의 등 이 모든 정책의 근거가 오늘 이 발언에서 나오게 됩니다. 대통령의 언어가 곧 정책의 방향이 된다는 점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대통령 발언이 단순한 정치적 메시지를 넘어 법제와 수순의 사전 경고로 해석되는 만큼 시장 참여자들의 자기 검열과 행태 위축이 단기간 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위 전세도 월세도 없다. 임대 공급 부족, 구조적 문제로 굳어지나. 두 번째 뉴스입니다. 이 뉴스는 지금 새 들어 살고 계신 분 혹은 곧 이사를 앞두신 분이라면 특히 집중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한국 부동산원을 포함한 주요 시장 지표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전세와 월세 매물이 모두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수요는 여전한데 공급이 따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괜찮은 전셋집 하나에 문의가 몰리고 조건을 따질 겨를도 없이 계약을 서두르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월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2년 사이 월세 가격이 꾸준히 올라 일반 가게의 고정 지출 부담이 눈에 띄게 커졌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됐을까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신규 임대 공급 자체가 줄었습니다. 금리가 오르면서 갭 투자 수요가 빠져나갔고 임대를 공급하던 소규모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이탈했습니다. 둘째, 기존 임차인들이 이동을 꺼리고 있습니다. 새 집을 구하기 어려우니 기존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가 늘었고 이게 매물 회전을 막고 있습니다. 셋째, 정책 공백입니다. 공공임대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민간 임대 시장이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데 민간은 수익성이 떨어진다며 공급을 줄이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단순히 매물이 없다는 불편함으로 끝나면 다행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임차 가계의 재정 불안정이 사회 전반의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전월세 공급 부족은 이제 단기 수급 불균형이 아닌 구조적 주거 불안정 신호로 봐야 하며 공공과 민간이 함께 공급을 확대하는 근본 처방 없이는 해소되기 어렵습니다. 3위 대출 브랜드 평판 1위는 어디? 2월 빅데이터가 말해주는 것. 세 번째 뉴스입니다. 이 뉴스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숫자 뒤에 숨어있는 소비자 심리를 읽는 뉴스입니다. 2026년 2월 대출 브랜드 평판 빅데이터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1위는 IM뱅크 대출이었고 2위 농협은행, 3위 SBI저축은행이 뒤를 이었습니다. 잠깐 왜 대출 브랜드 순위가 부동산 뉴스에 들어오냐고요? 여기엔 중요한 맥락이 있습니다. 대출 상품에 대한 소비자 관심도는 부동산 구매 심리와 직결됩니다. 사람들이 어떤 대출 상품을 검색하고 어떤 은행 이름이 온라인에서 회자되느냐,
이게 곧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집을 살까 말까를 고민하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간접 지표입니다. 이번 결과에서 눈에 띄는 점은 시중은행인 국민신한이 아니라 IM뱅크라는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브랜드가 1위를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주요 시중은행의 주담대 한도 축소나 금리 인상에 지친 소비자들이 대한 금융 채널을 적극 탐색하고 있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1금융권에서 대출이 어려워지자 사람들이 다른 경로를 찾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탐색이 활발하다는 건 여전히 집을 사고 싶은 수요는 죽지 않았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대출 브랜드 검색 트렌드는 실거래 선행지표로 활용될 수 있으며 비주류 금융기관에 대한 관심 증가는 규제 강화에 따른 대출 수요의 우회 흐름을 시사합니다. 4위 서울 아파트 매물 급증 쌓이는데 아무도 안 산다. 네 번째 뉴스입니다. 서울 아파트 시장,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들여다보겠습니다. 요즘 서울 주요 대단지 아파트의 매물이 빠르게 쌓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송파구 헬리오시티 9,510세대의 초대형 단지로 서울 아파트 시장의 바로미터 역할을 하는 곳인데 이곳의 매물 등록 건수가 최근 몇 주 사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매물이 늘었으면 거래도 늘어야 하는데 거래는 오히려 줄고 있습니다. 급매물까지 나오고 있는데 매수 문의 자체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왜 그럴까요? 매수자들이 지금 당장 사지 않겠다는 겁니다. 조금 더 기다리면 더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심리, 즉 가격 하락 기대감이 시장을 얼어붙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시장에서는 매수 관망세라고 부릅니다. 이 상황,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매물이 쌓인다는 건 단기적으로 가격 협상력이 매수자 쪽으로 넘어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거래 자체가 없으면 진짜 가격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호가는 있어도 실거래가 없는 상태, 이게 오히려 더 불안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매물 선택지가 넓어진 건 사실이지만 대출 규제와 금리 부담이 여전한 상황에서 섣불리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결국 양쪽 모두 눈치만 보는 구조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물 증가와 거래 침체가 동시에 나타나는 지금 상황은 전형적인 시장 균형 붕괴의 징후로 가격 발견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불안정한 국면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5위 성수동 땅값 3.32당 1억 6천 도심 개발 수요 어디로 몰리나? 다섯 번째 뉴스입니다. 주거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반대로 뜨겁게 달아오르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서울 성동구 성수동입니다. 최근 성수동 대로변 토지가 3.32당 1억 6천만 원 수준에 거래됐습니다. 평당 1억 6천만 원입니다. 잠깐 숫자를 실감하실 수 있게 풀어드리면 33위, 즉 10평짜리 땅이면 16억 원입니다. 100평 땅이면 160억 원이 넘습니다. 서울 강남 핵심 상권 수준의 가격이 성수동에서 형성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왜 성수동이냐고요? 이 지역은 현재 용적률 인센티브 560% 적용이 가능합니다. 용적률이 높다는 건 같은 땅 위에 훨씬 높은 건물을 올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개발 수익성이 높아집니다. 거기에 업무시설, 호텔, 기업 사옥 수요까지 더해지면서 성수동은 단순한 힙플레이스를 넘어 서울 도심 개발의 새로운 축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주거시장과 다르게 상업업무용 부동산 시장은 지금 온도 차이가 큽니다. 규제도 상대적으로 덜하고 수익 구조가 명확한 만큼 투자 자금이 몰리고 있습니다. 특히 용적률 인센티브가 적용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도심 내 알짜 개발 부지를 선점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이 뉴스를 왜 지금 보셔야 하냐면 주거용 부동산이 규제로 막혀 있을 때 투자 자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보여주는 대표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시장은 항상 출구를 찾습니다. 주거 규제 강화가 투자 수요를 수익형 상업지로 유도하는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지역의 선점 경쟁은 당분간 더 심화될 것입니다. 6위 외국인 주택 매입 65% 급감 강남권 수요 구조가 바뀐다. 여섯 번째 뉴스입니다. 서울과 수도권에서 외국인의 주택 구입이 크게 줄었습니다. 수치가 꽤 강렬합니다. 특히 강남 서초 송파용산, 이른바 강남 4구에서 외국인 주택 거래가 무려 65% 이상 감소했습니다. 이게 왜 일어났을까요? 정부가 외국인의 국내 주택 구입 승인 요건을 대폭 강화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비교적 절차가 간단했지만
지금은 자금 출처 증빙, 실거주 목적 확인 등 여러 조건이 붙으면서 매입 장벽이 높아졌습니다. 그 결과 주로 중국계 자금이 집중되던 강남권 고가 아파트 시장에서 외국인 수요가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외국인이 강남 아파트를 싹쓸이한다는 우려까지 있었는데 이제 그 우려는 상당 부분 해소된 셈입니다. 그런데 이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단기적으로는 해당 지역의 매수 수요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고가 매물 위주로 가격 하방 압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면 국내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경쟁 상대가 줄어드는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외국인 거래 자체가 워낙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기 때문에 이게 집값 전반에 드라마틱한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수요 구조의 변화, 특히 강남권에서 외국 자본이 빠지고 내국인 실수요 중심으로 재편되는 흐름은 중기적으로 주목할 포인트입니다. 외국인 주택 매입 규제 강화는 투기적 외부 수요를 차단한다는 정책 목적은 달성하고 있으나 시장 가격에 대한 직접 영향은 제한적이며 수요 구조 재편의 신호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7위 2030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대출 막혀도 집 산다. 7번째 뉴스입니다. 이 뉴스는 특히 2030세대 시청자분들께 직접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대출 규제가 강화됐습니다. 금리도 부담스럽습니다. 집값도 여전히 높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20대와 30대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매 비중이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어떤 가격대냐고요? 주로 1억에서 1억 5천만 원 사이, 즉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 소형 아파트 또는 오래된 빌라나 다세대 주택이 집중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가격대에서 2030 실수요자들의 매수 활동이 가장 활발합니다. 왜 이 흐름이 중요할까요? 부동산 시장에서 실수요는 투기 수요와 다릅니다. 가격이 오르면 팔고 나가는 투기 수요와 달리 실수요는 한번 들어오면 오래 머뭅니다. 2030대 실수요 유입이 늘어난다는 건 시장 바닥을 실수요가 받쳐주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우려도 있습니다. 대출 규제 속에서 무리하게 집을 사는 경우 금리 변동이나 가격 하락 시 리스크가 고스란히 개인에게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지금 사지 않으면 더 늦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 이른바 내 집 마련 조급증이 젊은 세대를 시장으로 끌어들이고 있기도 합니다. 이 흐름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규제로 대출이 조여지면 조여질수록 더 싼 가격대의 매물을 찾는 실수요가 집중되는 현상이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2030 실수요 확대는 중저가 주택시장의 하방 경직성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규제 환경 속에서도 실거주 목적의 수요가 시장을 지탱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8위 세금 혜택 줄자 매물 쏟아진다 근데 사는 사람이 없다. 8번째 뉴스입니다. 4위 뉴스와 연결해서 보시면 더 선명하게 이해되는 뉴스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관련 세금 혜택을 축소하는 정책을 발표한 이후 시장에 매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세제 혜택을 받던 다주택자나 장기 보유자들이 이럴 거면 팔고 나가겠다며 매물을 내놓기 시작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매물은 늘었습니다. 그런데 거래는 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매수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매물이 쏟아진다는 것 자체가 가격이 더 내릴 신호로 읽힙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기다리는 겁니다. 지금 사면 손해 아닐까? 하는 심리가 퍼지면서 매도자와 매수자가 서로 눈치만 보는 교착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매물이 많아지면 단기적으로는 가격 협상 여지가 생깁니다. 하지만 거래 자체가 없으면 그 협상이 성사되지 않습니다. 거래량이 급감하면 시장 전체의 유동성이 떨어지고 이는 장기적으로 시장 침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책 위반자 입장에서도 딜레마입니다. 세금을 올리면 매물은 나오는데 거래가 없고 세금을 내리면 시장 과열 우려가 생깁니다. 지금은 그 사이 어딘가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금 정책 변화가 매물을 밀어냈지만 매수 심리까지 회복시키지 못하면서 공급과 수요가 서로 다른 방향을 보는 시장 분열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9위 2026년 부동산 제도가 통째로 바뀐다. 9번째 뉴스입니다. 이 뉴스는 올해 집을 사거나 팔 계획이 있는 분 혹은 전월세를 계약할 예정인 분이라면 반드시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2026년은 부동산 관련 제도가 여러 방면에서 동시에 바뀌는 해입니다.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 매매계약 신고 관리 강화입니다. 집을 사고 파는 계약을 체결한 뒤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 이후에도 계약 내용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사후 관리가 강화됩니다. 둘째,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의무 확대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디서 돈을 마련해서 집을 샀는지를 상세히 밝혀야 하는 대상과 기준이 더 넓어집니다. 현금 부자도 증여를 받은 경우도 이제는 더 꼼꼼하게 들여다보겠다는 뜻입니다. 셋째, 월세 세액 공제 확대입니다. 이건 임차인에게 유리한 변화입니다. 월세를 내는 분들이 연말정산 시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이 늘어납니다. 세금 공제율과 대상 소득 기준이 완화될 예정입니다. 넷째, 주택담보대출 위험 가중치 조정입니다. 이건 은행권의 대출 여력에 영향을 주는 제도 변화입니다. 쉽게 말하면 은행이 주담대를 얼마나 더 내줄 수 있느냐의 한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모든 변화의 방향은 하나로 수렴합니다. 거래 투명성 강화, 그리고 실수요자 보호입니다. 단기 시장 부양보다 구조적 규범을 다지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2026년 제도 변화들은 개별적으로는 소폭 조정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시행될 경우 거래 절차와 비용 부담이 동시에 높아지면서 단기 거래 위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10이 매물 쌓여도 가격은 버틴다. 서울 중저가 아파트의 이중성. 마지막 10번째 뉴스입니다. 앞서 여러 차례 매물 증가와 관망세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일부 지역의 주택 가격은 여전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핵심은 중저가 아파트입니다. 고가 단지들은 매물이 쌓이고 거래가 없는 반면 5억에서 8억 원 사이의 중저가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꾸준합니다. 특히 실거주 목적의 매수자들이 이 가격대에 집중되면서 호가가 쉽게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거래호가 양측 데이터를 모두 확인해보면 이 중저가 구간에서는 가격이 빠지기보다 횡보하거나 소폭 오르는 흐름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왜 이 현상이 이어지냐면 이 가격대가 실수요자들이 대출을 최대한 활용해 닿을 수 있는 마지노선이기 때문입니다. 규제가 강해도 이 구간의 수요는 쉽게 죽지 않습니다. 이 뉴스가 오늘 왜 중요하냐고요? 시장 전체가 냉각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구간별로 온도가 다른 이중 시장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가는 침체, 중저가는 버팀. 이 흐름을 모르면 판단을 잘못 내릴 수 있습니다. 서울 부동산 시장은 단일 시장이 아닌 가격대별 이중 구조로 재편되고 있으며 중저가 실수요 구간의 가격 경직성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TOP10 어떠셨나요? 오늘 뉴스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 3가지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규제. 대통령 발언부터 제도 개편까지 정부의 개입 강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둘째, 관망. 매물은 쌓이는데 거래는 없습니다. 시장이 방향을 잃고 숨을 고르고 있습니다. 셋째, 분화. 고가와 중저가, 주거와 상업, 내국인과 외국인 시장 안에서 다른 흐름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3가지를 오늘 하루 머릿속에 담아두시고 내일 또 찾아오는 뉴스들과 비교해 보십시오. 시장의 방향이 조금씩 더 선명해질 겁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내일 아침에도 찾아오겠습니다.